LS ASMR 책 읽는 여자. 오늘의 이야기 너라는 계절. 김지훈 이야기 산문집. 밖에서 나는 잡음소리는 정말 유감입니다.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나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항은 한산하고 왜인지 모르게 나지막하다. 여러 항공사의 각자 다른 제복을 입은 승무원들이 캐리어를 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고 했었다. 나중에 영국에 비행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유학 중인 형을 한번 보고 오라는 말을 했을 때 너는 내게 그렇게 말했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이제 곧 가게 될 거야 라고. 너는 만약에 정말 가게 되면 나 진짜 오빠랑 결혼해야 돼 라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 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네가 나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령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 내 동생이, 오래도록 연애를 하지 않는 내 동생이, 조금 예민하고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어려워했던 내 동생이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작가라는 놈이 표현이 서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나의 형이라면 그런 마음들을 너에게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에 때로 내 마음을 몰라주던 네가 형을 한 번만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랬다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내 말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스케줄에 영국이 적혀 있었다. 너는 나를 안으며 오빠랑 나 정말 운명적인가 봐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한동안 수줍어하며 나의 손을 만지고는 했었다. 너는 자주 내게 결혼하자는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따금씩 화를 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악을 쓴 적도 있었다. 됐어. 나도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절대 안 할 거야. 평생 아기도 안 가질 거고 혼자 살 거야 라고.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어떤 말도 건네지 못했고 너는 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곤 했다. 그때 나는 너에게 말을 해주었어야 했다. 이 말을 꼭 해줬어야 했다.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거라고. 그 어떤 엄마보다 아이에게 다정한 사랑을 주고 존경받는 엄마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며 너를 안아줬어야 했다. 너는 분명 그런 아내이자 엄마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시들어가던 너를 떠올린다. 지난 시간이 후회라는 파도가 밀려와 나를 삼킨다. 파도는 슬픔이라는 바다가 되어 내 가슴에 출렁인다. 그렇게 쌓이다가 눈물이 되어 쏟아지고 나는 공항에서 얼마간 그 모든 아픔이 되어 맺힌 너를 흘린다. 그 파도와 바다 안에서 허우적거린다.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고 언젠가에 나는 사랑을 했고 또 이별을 했고 내 안에서 사랑으로 맺혔던 누군가를 잊어갔다. 하지만 너를 잊지는 못했다. 나는 너를 사랑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너를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며
다만 너를 찾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혹시나 네가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까 싶어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로 채우지 않고 여전히 너를 그 안에 둔 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에 네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젠가 나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고 아마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미래에도 아닐 것이다. 표를 확인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있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간다. 하늘색 제복을 입은 한국인 승무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왜 하필이면 내가 떠나야 하는 이날에 이 항공사의 비행기 표밖에 남아있지 않았는지. 나는 되도록 영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부터 영국을 느끼고 싶었는데, 하지만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정말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우연처럼 다가왔던 일들이 언젠가는 그때 그런 이유로 나를 찾아왔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과의 만남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이 항공사의 하늘색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구경하며 영국을 향해 날아오른다. 그리고 너를 생각한다. 내가 사랑하는 너를, 나를 사랑했던 너를. 하필이면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태어나 같은 배경을 살아가게 되고 먼 곳에서 자라났지만 마치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필이면 서로의 주변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필이면 많고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지나치지 못해 스며들고 하필이면 이 하필이면이라는 네 글자의 우연이 우리의 만남 앞에 쌓이고 쌓여 당연이라는 세 글자의 필연으로 변해간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너를 만나 당연히 너를 사랑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닿은 뒤에는 애써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쌓고 그래서일까라는 추론을 하며 그래서였을 거야 하는 답을 내리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야 제가 해왔던 모든 일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닿는 일에 이유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저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이게 제가 던졌던 모든 왜에 대한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모호하지만 가장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그저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를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저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났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홍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부쩍였고 밝았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한 잔 마시고, 아니 정확히는 인당 소주 2병에 맥주 4병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너를 만났다. 위아래 모두 블랙으로 차려입고 베레모를 쓰고 있던 너를.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마르고 길쭉한 너의 얼굴은 하였다. 그리고 보기 좋게 통통했다. 그런 너에게 무슨 생각으로 다가갔는지 모르겠지만
신호등의 색이 바뀌고 모두가 길을 건너는 찰나에 너를 놓쳐서는 안 될 것만 같았다. 그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뒤에서 너를 붙잡았다. 그리고 번호를 물어보았다. 너는 나를 힐끔 보더니 저요? 라며 귀엽게 대묻고는 당신이 맞아 라는 눈빛으로 폰을 건넸고 나를 바라보고는 이내 전화번호를 찍어주었다. 설렜다. 그 마음을 가득 끌어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너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했고 너를 데스티니라고 저장을 해두었다. 운명. 나는 너를 만난 것이 운명이라 믿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며칠 동안 너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다. 용기가 안 났다. 그 시간에 너의 연락처를 물어본 내가 연락을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것 같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은 때로 말보다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에 물어보지 않는 너에게 내가 굳이 평소에 그런 적 없었는데 그때는 정말 이상한 끌림이 느껴져 물어보았어요. 라는 말을 하기에는 구차했고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기엔 나에겐 간절했다. 나는 너의 번호를 저장해 둔 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만을 며칠 동안 보고 또 봤다. 겨우 배경사진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 너의 얼굴은 없었다. 보랏빛 하늘 아래서 바람에 하늘거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너는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뒷모습 한 장이 네 사진의 전부였다. 나는 그게 좋았다. 얼굴이 가득 찍혀있지 않아서 좋았다. 분명 너는 예술을 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나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너에게 연락을 했다. 안녕하세요. 고작 안녕하세요가 다였다. 답장이 올 거란 기대를 크게 하진 않았던 것 같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무엇보다 새벽 3시에 홍대였으니까. 하지만 구차해지고 싶지 않았다. 저번에 번호를 끌어본 사람인데요. 저번에 번호를 물어본 사람인데요. 사실은 제가 번호를 그렇게 물어보고 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정말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그리고 연락은 왜 늦었냐면요. 상상만으로도 손발이 오그라들 것만 같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굳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미리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보다 너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나에 대해 미리 설명하며 알려주기보다 함께하는 시간 안에서 보여지는 나를 알아가게 해주고 싶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적이어서 늘 이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무엇보다 잘 아니까. 누구를 만나면 이런 내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저런 내가 되기도 하니까 결국 이 관계 안에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의 우리로서 존재하는 거라 믿으니까. 관계란 그런 거 아닐까? 서로 다른 둘이 만나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적어도 그 관계 안에 존재하는 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나이기에 그래서 하나하나의 관계가 다 소중한 거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내겐 늘 두려우면서도 설레이는 일. 너를 만나 나는 어떤 내가 될까?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갈까? 부디 우리의 관계는 다정함과 따스함으로 서로를 끌어안아 주길. 오전에 보낸 연락의 답장은 저녁이 되어서야 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기뻤다.
만약 내게 100m 달리기에서 10번을 달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상대가 있다면 오늘은 이길 수 있을 만큼 기뻤다. 어릴 적 짝사랑이었던 여자애가 끝내 내 고백을 받아줬을 때 단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던 천장에 점프를 해서 닿은 적이 있었는데 딱 그런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레임에 심장이 따뜻해졌다. 오늘 밤엔 비가 오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굳이 나에 대해 이런 사람이다. 미리 말하지 않는데 그건 더 이상 말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간관계를 해오며 중요한 건 말보다는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행동이며 내게 느껴지는 진심의 온도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포일러 없이 너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갈까? 무엇보다 깊은 사람이고 싶다. 가벼운 말보다는 내 존재의 향기가 너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애써 변명하고 나에 대해 설명하기보다 그저 나로서 다가갔는데 나로서 다 맺어지는 인연이 좋은 인연이라고 믿으니까. 각자의 계절엔 각자의 예쁨이 있고 나에겐 나만의 예쁨이 있는 거니까. 아직 철부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운명을 믿어요. 그리고 아직도 낭만을 사랑하고요. 연락을 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되고 전화를 했는데 침묵이 어색해서 애써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는 온전히 나로서의 존재하는 게 불편한 사람은 싫더라고요. 막 영화처럼 거대한 운명을 믿는 건 아니고요.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낭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운명이고 낭만이라 믿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슴에 없던 낭만도 타오르게 되거든요. 이 사람 지나쳐서는 안 될 운명이라 믿게 되거든요. 다른 거 없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데 하루가 모자란 사람. 그래서 내일 약속을 하게 되는 사람. 그게 제 낭만이고 간절히 기다리는 운명이에요. 만남의 가치가 있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 동안 대화가 끊이질 않는 사람. 각자의 삶에 대해 함부로 가벼이 판단하지 않는 사람.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웃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일상을 바라보는 게 재미가 있어서 내게 미소를 선물해주는 그런 사람. 좋아함의 이유. 생각보다 너와는 말이 잘 통했다. 너는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갔다고 해서 이 관계에서 갑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끔 누군가와 연락을 할 때 대답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서로가 궁금하고 끌려야 좋은 관계지.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나만 궁금해하는 건 싫다. 적어도 나를 좋아하는 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최소한의 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절대 나를 내던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그건 첫사랑일 때 그때만으로 좋겠다. 그렇게 너는 서서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너를 만나고 싶었다. 얼굴의 표정과 목소리와 그 안에 깃든 너의 울림을 마주하고 싶었다. 너의 울림과 나의 울림이 닿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그건 어떤 예쁨일까?
자꾸만 궁금해졌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너는 독일에 있다고 답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 독일에서 공부를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홀로 미래를 그려보고 앞선 상상을 하다가 조금 아쉬워지긴 했지만 조금보다는 더 많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만큼 섭섭하긴 했지만 그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네가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너에 대한 내 끌림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끔 너를 만지고 싶고 내 눈에 너를 담은 채 너의 모든 것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럴 수 있는 대상이 네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고 해도 그게 너라면 괜찮다고. 그렇게 한참을 멀리까지 생각하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하고 있는 나를 아마도 이미 너를 좋아하게 된 것이겠지. 참 멀리까지도 왔다. 그저 잠시 여행을 간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참 멀리까지도 왔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좋아함의 정도가 깊을 때 많은 생각을 쌓고 허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애써 찾게 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그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 신경이 쓰였던 너는 곧이어 답장을 하나 더 보내주었다.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한번 봐요. 예뻤다. 너는 아마도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너는 승무원이었다. 늘 많은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들의 여행을 응원해주는 예쁜 미소를 가진 승무원. 솔직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기는 했다. 아무래도 나는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조금 위험하고 가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삶이 불규칙한 예술가를 만나고 싶었으니까 서로의 고민이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이었다. 나는 네가 좋았다. 네가 승무원이든 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나와 같은 작가든 네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나는 네가 좋았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저 알 수 없는 순간을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너를 좋아하게 돼버렸고 그 좋아함의 이유를 찾는 건 언제나 너를 좋아한 뒤에 일이 되겠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선명한 선이 있는 사람 같았다. 늘 부탁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믿는 나였다. 처음이 부탁인 사람과 함께할 때면 내가 굳이 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서로에게 멀어지고 말 테니까. 너는 다정하지만 반듯한 사람 같았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네가 나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야. 먼저 다가갔다고 너에게 갑의 왕관을 씌워준 것도 아니야. 아직 너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끌리는 내 감정을 알아가고 싶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어서 먼저 다가가고 있을 뿐인데 네가 그런 마음에 쉽게 취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알아가고 싶지 않겠지.
너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 거라면 그 사람은 이게 별로였어 라고 애써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닿고 닿지 않는 일에 이유라는 게 존재할까? 그냥 너라서 네가 좋은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라서 그저 알 수 없는 순간의 조작들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너를 좋아하게 되어버렸고 그 좋아함의 이유를 찾는 건 언제나 너를 좋아하게 된 이유의 일인 것을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의 전부야. 사랑은 너를 마주하는 일. 너를 좋아하게 되고 너에게 끌리는 감정을 나는 섣불리 사랑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다. 그저 알아가고 싶은 호기심쯤으로 이해했다. 사랑으로,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내가 배운 것은 끌림의 결과가 사랑이라는 결론에 꼭 닿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표지와 제목이 예뻐 서로에게 다가갔다가 그 안의 내용이 닿지 않아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나는 관계 또한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시작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너와 사귀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너를 알아가고 싶다는 말. 서툴고 어린 시절에는 이 끌림을 무조건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담벼드는 날이 있었지만 감정적이 되는 순간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기 바빴고 너의 표지 안에 있는 진짜 너를 알아가기보다는 그저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이 감정에 취해 너를 예뻐해 주기 바빴으니까. 결국에 나는 너를 알지 못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감정이 식은 뒤 드러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처음과는 사뭇 다른 낯선 모습들에 실망한 채 등을 돌리게 되었으니까. 결국 내가 없는 관계는 나를 공허하게 만들었고 그건 너에게 또한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의 너를 차분하게 알아가고 싶었다. 그리고 그동안 너에게 향하고 있는 내 감정이 아닌 나로서 너에게 닮아가고 싶었다. 너는 독일에 있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시차가 있었고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았고 선배들과 함께 있었고 나는 마지막 원고 작업을 하느라고 조금 예민했고 원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었고 등등의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했다. 서로에게 그 정성이 느껴지게 해주었고 연락을 하는 순간만큼 진심을 다했다. 하루 종일 건성으로 주고받는 영양가 없는 수많은 연락보다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는 몇 번의 연락이 소중한 우리 둘은 그렇게 제법 잘 맞는 인연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너에게 내가 쓴 책을 보내주었다. 네가 한국에 돌아와 책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너의 주소를 쓰면 그날 그 장소로 선물이 가게 되도록 그러니까 책의 바코드를 선물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모든 이들이 따뜻함으로 읽는 나의 글에서 슬픔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따금씩 예민해지기도 하고 슬픔을 자주 맞이하기도 해서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해 깊이 빠져들기도 해서 자주 외로워하니까 그럴 때면 알 수 없는 결핍의 조각들이 나의 뺨을 찾아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며 그 불면의 밤이 무서워 누군가의 품으로 도망가고 싶어지곤 하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나누었다. 넌 이런 글을 써놓고 네가 힘들면 안 되지 라는 말 앞에서 아파해 왔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따금씩 내가 두려워 징징댈 때면 그런 나를 안고 품 안에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담은 내 글의 온도가 따뜻함 하나로만 이해되는 순간 나는 그 편견 앞에서 자주 무너질 테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며 여전히 나아가고 있으며 어디엔가 나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길에 놓이기도 하는 여리고 나약한 한 사람의 지구별 여행자일 뿐이니까. 책을 보내기 전에 너는 내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고 나는 그저 책을 쓰는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나의 카카오톡 배경에는 내 책이 있고 나의 SNS 계정이 있기에 너는 내가 이 책의 작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은 했지만 너는 와, 이 책의 작가님이셨구나 라며 신기해했다. 무엇이 진실이든 아는데 미리 알아봤다는 게 부끄러워 숨긴 거라면 그건 귀여웠고 정말 몰랐다면 그건 멋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너를 좋아하고 있는 나에게 너의 무엇이든 너를 좋아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 중 하나의 이유가 될 뿐이었다. 그리고 너는 또 다른 먼 나라로 비행을 갔고 하나도 멋있지 않는 나는 페이스북에 너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너인 듯 아닌 듯한 사람이 있었다. 친구가 아닌 내게 사진은 거의 보내진 않았지만 프로필과 배경사진은 보였는데 이 사람은 네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먼 나라에 도착한 너에게서 연락이 왔다.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했다. 늘 시차에 적응하면서 오랜 시간 비행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승객들에게 예쁜 미소와 친절을 전해준다는 게 참 많이 힘들겠구나. 여행을 갈 때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지치고 힘든데 그걸 매번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야 하는 너는 얼마나 힘이 들까. 나는 그런 너에게 짐이 되기보다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많이 힘들었죠? 나는 물었고 너는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잘 믿지 않아서 네가 괜찮다고 하거나 말거나 네가 힘들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힘내라는 말처럼 힘이 되어주지 않는 위로도 없으니 나는 너에게 무얼 해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의 웃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너는 웃는 게 제일 예뻐 라는 글과 함께 선물해 줘야겠다 싶었다. 그래서 너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리고 너에게서 몇 장의 사진이 왔다. 이건 예쁘고 이건 귀엽고 이건 멋지고 그런데 이건 모든 사람의 지금은 힘들다고 믿어서 괜찮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해봐야 돌아올 성의 없는 위로가 차가워서 아팠거나 힘낼 수 있을 정도의 아픔으로 정의되는 것에 슬펐거나 그랬던 기억에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힘내라는 말을 잘 하지는 않아요. 말로 긴 위로를 해주지 않아요. 그저 들어주는 게 내게 가장 큰 위로였던 만큼 나도 그걸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너만을 위한 선물을 해주곤 해요.
마음이 담긴 선물만큼 위로가 되는 것도 없으니까 못생긴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편지를 쓴다는 듯이 혹은 서툰 실력으로 한 땀 한 땀 너를 그려준다든지 마른 내 마음을 담기에 때로 너무 부족해서 너의 마음을 더욱 닫아버리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을 주고 싶어요. 너에게 위로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을 한가득 날씨가 너무 좋아 하늘을 찍어서 너에게 보내주고 길을 걷다 피어난 꽃이 너무 예뻐 너에게 찍어 보내주고 그런 사소한 진심과 마음에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왜 꼭 말이 많아야 하고 거칠에는 화려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감정이 식고 나면 결국은 사람만이 남는 게 연애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듯하고 예쁜 사람을 만나요. 그래야 오래도록 소중할 테니까. 시들어지기보다 내내 피어날 테니까. 처음부터 예쁘지는 않았어도 만날 때마다 예쁜 구석을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당신의 사람이라고. 그게 당신의 운명이에요. 너의 아픔에 닿고 싶은데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세상에 없을 때 그 어떤 말도 너의 아픔을 끌어안기에 부족해서 차가움과 상처로 닿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 그 답답함에 미어지는 눈빛으로 참 안타깝고 속상한 눈빛으로 너를 바라봐주고 그러다 너를 내 품에 꼭 끌어안아주는 것 그 눈빛과 체온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여러분